간병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진 당신에게. 여러분, 오늘도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차마 시동을 끄지 못하고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망설이셨나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백미러로 멀어지는 병원 건물을 보며 내가 지금 자식 노릇을 못하는 건가, 부모님을 이 차가운 곳에 버리고 가는 건가 자책하며 고개를 숙이셨나요? 저는 20년 동안 병동, 그 중에서도 가장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을 지켜왔습니다. 수천 명의 자녀가 흘리는 눈물을 보았고 그 눈물 뒤에 숨겨진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간호사의 양심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죄책감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큰 효도는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남은 생을 가장 인간답게,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성벽을 골라내는 냉철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의 화려한 로비, 대리석 바닥, 호텔식 안마의자, 이런 것들은 부모님의 욕창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생명을 지키는 건 홍보 브로슈어에 없는 사람의 손과 시스템의 디테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병원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7가지 금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병원 원장님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베테랑 보호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긴 여정이지만 부모님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1계명 코가 알려주는 위생의 성적표 마이너스 냄새의 과학.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작동시켜야 할 감각은 시각이 아니라 후각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찌든 소변 냄새, 혹은 환기가 안 된 쿰쿰한 암모니아 향이 코를 찌른다면 그곳은 상담실에 앉을 필요도 없이 그냥 나오셔도 좋습니다. 단순히 냄새가 불쾌해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요양병원에서 나는 찌든 냄새는 대부분 어르신들의 배설물이 방치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암모니아는 피부의 약산성 보호막을 파괴하는 강한 알칼리성 독성 물질입니다. 기저귀 케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부가 이 암모니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단 몇 시간 만에 벌겋게 발진이 올라오고 이는 곧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욕창으로 직행합니다. 냄새는 곧 그 병원 인력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성적표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본 진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일부 병원에서는 이 냄새를 가리기 위해 아주 강한 방향제를 씁니다. 만약 병원 복도에서 너무 인위적인 꽃향기가 진동한다면 오히려 의심해보세요. 악취를 향기로 덮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상담사가 안내하는 깨끗한 화장실 말고 병동 맨 구석진 곳의 쓰레기통 주변이나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휴게실 뒤편을 슬쩍 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손톱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곳의 위생이 진짜 병원의 실력입니다. 제2계명 숫자 뒤에 숨은 인력의 진실 마이너스 간호 등급의 배신. 상담실에 앉으면 실장이 자랑스럽게 말할 겁니다. 저희는 심평원 적정성 평가 1등급 병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급이라고 다 같은 1등급이 아닙니다. 숫자의 마법에 속지 마세요. 요양병원의 간호 등급은 간호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체 숫자로 매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건 진짜 간호사 RN의 비율입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투약 사고를 예방하며 어르신의 미세한 상태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건 간호사입니다. 간호조무사분들의 노고도 크지만 응급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건 간호사의 몫입니다. 간호 인력 중 간호사 비중이 3분의 2 이상인 병원을 고르세요. 사고는 늘 인력이 부족한 밤에 터집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물으세요. 밤 10시 이후 이브닝과 나이트 시간대에 간호사 한 명이 몇 명의 환자를 담당하나요? 만약 간호사 한 명이 환자 60명 이상을 보고 있다면 그건 케어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부모님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머릿수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제3계명 재활의 목적지를 확인하라. 마이너스 유지의 재활 vs 회복의 재활. 병원을 둘러보실 때 재활실 규모에만 감탄하시나요? 고가의 로봇 재활 장비, 화려한 센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활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에서 나옵니다. 요양병원을 고를 때 가장 무서운 건 침대 생활의 일상화입니다.
어르신들을 그냥 침대에 눕혀두고 TV만 보여주는 곳은 병원이 아니라 사실상의 수용소입니다. 근육은 단 일주일만 쓰지 않아도 10% 이상이 소실됩니다. 치료사가 어르신의 굳어진 관절을 직접 만지고 눈을 맞추며 한 걸음이라도 더 걷게 유도하는 도수 치료가 활발한지 보세요. 병동 복도에서 워커를 잡고 스스로 움직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 일상이 재활인 곳이라야 부모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희망이 생깁니다. 물리치료사만 있는지 보지 마세요. 인지 능력을 회복시키는 작업치료사와 삼킴 기능을 훈련하는 언어치료사가 상주하는지 확인하세요. 뇌졸중이나 치매 어르신에게는 이분들이 진짜 생명줄입니다. 제4계명 식단 속에 숨겨진 생명줄 -IDDSI 단계의 디테일. 요양병원 어르신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암도 심장병도 아닙니다.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술 잘못 드셔서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영양사님께 질문해보세요. 여기 식단에 IDDSI 국제 삼킴장애, 식단 표준 단계를 엄격히 적용하시나요? 이 단어를 꺼내는 보호자를 보면 병원 관계자들은 절대 소홀히 하지 못합니다. 삼킴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위해 음식을 단순히 믹서기에 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농도와 질감을 맞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물을 마실 때 요플레처럼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점도 증진제를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지 꼭 체크하세요. 부모님의 한 끼 식사가 독이 아닌 약이 되어야 합니다. 콧줄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영양액을 주입할 때 온도를 맞추는지, 주입 후 상체를 얼마나 세워두는지 확인하세요. 식후 바로 눕혀드리는 병원은 100% 폐렴 사고가 납니다. 식사 시간의 풍경이 평화로운 병원,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제5계명 사고를 막는 물리적 방패 마이너스 안전 시스템의 철학. 이제 5계명입니다. 병동 내부의 물리적 설계를 보세요. 여기서 병원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어르신 사고 중 가장 빈번하고 치명적인 건 침대 낙상입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 높이를 유심히 보세요. 조절이 가능한 침대를 사용하는 병원인가요? 어르신들은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무의식 중에 다리를 내딛다 중심을 잃습니다. 침대가 낮으면 떨어져도 큰 부상을 막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복도 난간이 흔들림 없는지, 바닥이 물기 없이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는지 손으로 직접 문질러 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밤 시간의 복도 조명을 보세요. 너무 어둡지는 않은지, 어르신이 움직일 때 반응하는 동작 감지 센서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작은 빛 하나가 어르신의 골절 사고를 막습니다. 제6계명 투명함이 만드는 신뢰 마이너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소통. 6번째 계명은 소통입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가족과 단절된 곳은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병원은 사고를 은폐하기 쉽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동에서는 어르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오늘 드신 식사 사진을 보호자 전용 앱으로 보내드립니다. 단순히 잘 계십니다라는 무미건조한 문자보다 100배 낫죠. 면회 시간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상태를 물었을 때 간호사가 귀찮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식사량 몇 %인지, 수면 상태는 어떤지 답해주는 시스템이 있는지 보세요. 병원이 가족을 간섭자가 아닌 치료의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그 태도가 병원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제7계명 마지막 10분을 지키는 약속 마이너스 응급 이송과 골든타임. 마지막 7번째 계명. 이것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양병원은 수술을 하거나 집중치료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태가 나빠졌을 때 어디로, 얼마나 빨리 보낼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반드시 질문하세요. 어르신 상태가 급변하면 어느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나요? 그리고 그 병원과 실제로 진료 협력의 모유이 맺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협력이 잘 된 곳은 응급실 대기 없이 빠른 처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 자체 구급차가 상시 대기 중인지, 야간에도 즉시 출동 가능한 기사가 상주하는지도 물으세요. 급할 때 119 부릅니다라는 답은 최악입니다. 마지막 10분이 부모님과의 이별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따뜻한 사람이 만드는 기적. 7가지 계명. 참 많고 복잡하죠.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와 숫자를 뛰어넘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병동을 지키는 의료진의 눈빛입니다. 그들이 어르신을 대할 때 존칭을 쓰는지, 다정하게 눈을 맞추는지, 바쁜 와중에도 어르신의 부름에 대답하는지, 그 작은 태도 하나에 부모님의 남은 삶의 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불효가 아니라 더 전문적인 환경에서 부모님의 생명을 연장해드리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며 공부하신 그 정성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효자, 효녀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부모님께 고스란히 닿을 수 있도록 저 노는 뚱맘도 이브닝 병동에서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이 영상은 길지만 누군가에겐 생존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 간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어르신 한 분의 존엄을 지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병동 퇴근하고 하나하나 답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